운동 습관이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The Scientist라는 매거진에 나온 How Exercise Reprograms the Brain 이라는 주제로 소개된 여러 논문들을 요약한 글을 활용하여 메타민 신경과학, 후속 유전학, 운동 습관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분자 시스템 관점에서 운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원리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 치유 방법으로 운동요법이 촉망받고 있다고 합니다. 분자 시스템은 molecular machinery인데요. 우리말로 분자 기계 또는 분자 조직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분자 시스템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분자가 뭐죠?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학물질을 분자라고 하죠. 우리 세포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자가 바로 단백질이죠. 물론 각종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등도 모두 분자죠. 신경치유법이 영어로 뉴로테라피입니다. 이 테라피는 언제 사용하죠? 네, 맞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몸이나 또는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때 바로 테라피라는, 우리말로 치유라는 말을 사용하죠. 첫 번째 연구 논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쥐실험을 한 논문인데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시간씩 쥐로 하여금 쳇바퀴 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운동 후에 쥐의 뇌혈관이 확장되었으며 주로 해마 조직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새로 생겨나고 성장하면서 해마 조직이 확대되고 그로 인하여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해마는 인지 기능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뇌 조직입니다. 이와 같이 운동 습관에 의해서 신경 조직이 재프로그래밍 되는 것은 분자 시스템에 의한 후속 유전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신경 과소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연구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신경과학자들은 후속 유전학적 관점에서 운동이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습관이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후속 유전학적 분자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DNA 아세틸화 촉진입니다. 그럼 후속 유전학적 분자 시스템 작동 원리를 알아볼까요? 쥐가 쳇바퀴를 막 달리고 있을 때 쥐의 해마세포의 DNA 히스톤 아세틸화가 증가됩니다. DNA 히스톤 아세틸화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세틸화는 BDNF라는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키는 후속 유전학적 분자 시스템입니다. BDNF 유전자가 발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에서 BDNF, 즉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쫙 분비되겠죠. BDNF는 쥐나 인간에게서 동일하게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성장, 뇌 건강, 인지 기능을 촉진하는 기적의 뇌 영양 단백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운동 습관이 신경치유법, 뉴로테라피로 촉망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운동으로 퇴행성 신경질환인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과 불안감, 우울증, 뇌노화 등 뇌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많은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며 신경치유, 뉴로테라피 방법으로 운동이 촉망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운동이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장난감과 쳇바퀴를 가지고 논 쥐들의 해마 신경세포가 그렇지 않은 쥐들과 비교하여 더 많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시냅스 연결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운동이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켜서 뇌를 재프로그래밍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환경 요인이 신경 가소성 활성화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내용입니다. 먼저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A그룹은 미로로 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생활 환경을 제공했고, B그룹은 개방된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제공했고, C그룹은 쳇바퀴에서 달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12일 후에 C그룹 쥐, 즉 쳇바퀴에서 달리기를 한 C그룹 쥐의 해마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수가 A와 B그룹보다 2배나 더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한 C그룹의 쥐의 해마 영역에 신경 가소성이 훨씬 더 활성화됐다는 의미죠. C그룹 쥐가 쳇바퀴를 막 달리고 있을 때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의 신경 조직이 생성되고 시냅스 연결 또한 재편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 운동 습관이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연구를 진행한 모든 연구원들은 이 연구 결과를 목격한 후에 즉시 매일 조깅을 하는 운동 습관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켜 똑똑하고 젊은 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즉시 운동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운동 습관이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단백질 분비를 유도하는 분자 시스템에 있습니다. 분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운동을 하면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BDNF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키고 신경 조직과 신경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촉진시키고 뇌 미세혈관의 생성과 확장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해마 조직이 확대되는 수많은 단백질과 분자들이 운동하는 동안에 근육, 지방, 간에서 분비되어 혈관을 통해 뇌 세포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뇌가 젊고 똑똑하게 재프로그래밍 되는 것이죠. 운동이 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또 다른 논문을 요약한 글입니다. 운동이 뇌 속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여기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분자 시스템을 얘기하죠.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학습과 기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또 쥐 실험이 등장합니다. 쥐를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시간 동안 쳇바퀴를 달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쥐의 뇌 해마 영역이 확장되고 학습과 기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새로 생겨나고 성장하였으며 시냅스 연결 또한 강화되어서 아마도 인지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쥐의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킨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운동 효과를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 내용입니다. 운동 습관이 BDNF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는 후속 유전체를 조절하여서 신경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신경 영양인자인 뉴로트로핀 등의 단백질 분비를 증가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면 운동 습관이 BDNF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속 유전체를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죠. 그걸 밝혀냈죠. 바로 첫 번째가 히스톤 아세틸하고 두 번째는 DNA 탈메티라입니다. 운동을 하면 DNA에서 히스톤 아세틸화가 일어나고 DNA 탈메티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죠? 염색체죠. 염색체가 이와 같이 응축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유전자 스위치가, 즉 유전자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염색체가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요. 자, 염색체는 이와 같이
염색사라고 하는데 이 가느다란 실에 DNA가 설계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응축되려면 그냥 응축되는 것보다 이렇게 동그란 덩어리 마치 실타래처럼 여기에 감겨서 응축됩니다. 이 감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염색체가 이와 같이 풀려서 이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는 염색사가 풀려야만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데 이때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염색사가 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이 아세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달라붙어야 풀립니다.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세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달라붙어 가지고 염색사가 풀리는 것을 바로 히스톤 어세틸레이션, 우리말로 히스톤 아세틸화라고 합니다. 아세틸기가 염색사를 감고 있는 히스톤에 달라붙어야만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쫙 풀리면 풀리죠. 길게. 드디어 DNA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또 한 번 여기에 CH3라는 분자, 이걸 메틸기라고 합니다. 메틸기라는 분자가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또 유전자가 발현될 수 없습니다. 즉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야만이 드디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틸기가 DNA에 붙어있는 현상을 DNA 메틸레이션, DNA 메틸화라고 부르고, DNA에서 메틸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DNA 디메틸레이션, DNA 탈메틸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침내 DNA 탈메틸화가 일어나면 이와 같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BDNF 유전자가 있는 DNA 부분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BDNF 유전자가 활성화되겠죠. 스위치가 켜지겠죠. 이걸 바로 BDNF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란 말은 뭐죠? 옮겨서 베낀단 말이죠. 그래서 유전자 DNA 염기 서열을 이와 같이 베낍니다. 이 베끼는 것을 바로 전령 RNA라고 부릅니다. 이 전령 RNA가 베껴서 핵막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세포질이 되겠죠. 그럼 세포질 속에서 이 BDNF RNA가 뭘 만드냐? 바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바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기적의 뇌 영양 단백질인 BDNF가 됩니다. 그러면 이 BDNF 하는 역할이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성장시키고 시냅스 연결을 촉진하는 각종 신경 전달질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인 BDNF를 분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BDNF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히스톤 아세틸화가 진행되고 또 DNA 탈메틸화가 되어 BDNF 유전자 스위치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 BDNF 영양물질이 풍부하게 분비되어서 우리 뇌가 건강하고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알고도 운동 습관을 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그 뒤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히스톤 아세틸화와 탈메틸화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스톤 아세틸화, 히스톤 어세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히스톤에 뭐가 붙어요? 아세틸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DNA 염색사를 느슨하게 풀면 뭐가 돼요? BDNF 유전자 발현이 촉진됩니다. 두 번째, DNA 탈메틸화, DNA 디메틸레이션은 BDNF 유전자가 있는 DNA 염기 서열 부분에 달라붙어서 유전자 발현을 비활성화시킨 메틸기란 분자가 떨어져 나가 유전자 전사가 촉진되는 것을 바로 DNA 탈메틸화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운동을 하면 혈액을 통해서 뇌에 신호를 보낸다는 연구 논문 내용입니다. 운동 습관을 기르면 혈액을 통해서 뇌에 신경영양인자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보내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내냐?
운동을 하면 이와 같이 신호를 담은 메시지를 담은 분자들이 근육에서도 이와 같이 분비되어서 혈관으로 들어가고 지방세포에서도 이와 같이 분비되어서 또 혈관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요?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뇌에 혈액이 많이 공급되죠. 그 혈액을 타고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분자들이 뇌세포에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 분자들은 어떤 신호를 담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뇌세포에 있는 BDNF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BDNF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됩니다. BDNF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뇌에 뇌 기적의 영양 단백질인 BDNF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결과 해마 신경세포들이 급속하게 새로 생성되고 성장하면서 해마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 영역이 확장되고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어서 학습과 기억력이 상승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 효과는 정자세포에 똑똑한 뇌 유전 물질이 증가한다는 연구 논문입니다. 운동 습관은 수컷쥐의 정자에 똑똑한 뇌를 만드는 유전 물질 분비를 촉진하더라는 거죠. 운동 습관을 지닌 수컷쥐의 정자에서 학습과 기억을 향상시키는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작은 RNA, 마이크로 RNA, 이것 또한 분자입니다. 이 마이크로 RNA가 다량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수컷쥐의 새끼들보다 운동을 한 수컷쥐의 정자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훨씬 인지 기능이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예비 아빠들은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운동 습관을 길러서 마이크로 RNA가 충분하게 분비된 건강한 정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이 스트레스 대응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논문 내용입니다. 운동 습관이 후성 유전체를 조절하여 스트레스 대응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한 쥐 실험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쥐들을 모두 처음에 낯설고 새로운 우리에 놓거나 물이 담긴 좁은 비커에서 수영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A그룹은 쳇바퀴에서 달리는 운동 습관을 길러주었습니다. B그룹은 쳇바퀴가 없는 우리에 그냥 놓았습니다. 그 결과 A그룹의 쥐의 해마세포의 DNA 아세틸라가 B그룹보다 훨씬 증가되어서 BDNF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되어 해마 신경조직 생성이 촉진되었습니다. 그리고 A그룹 쥐들이 스트레스 환경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B그룹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인지 기능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달리는 유산소 운동이 스트레스 대응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한다는 논문이죠. 운동이 후성 유전체를 조절하여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운동 습관이 쥐의 DNA 아세틸라라는 후성 유전체를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하는 유전자를 발현시켜 뇌를 재프로그래밍하여 시냅스와 인지기능 가소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논문 소개는 운동할 때 분비되는 생화학 물질인 케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쳇바퀴에서 달리는 운동 습관을 지닌 쥐는 BDNF와 케톤의 농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 케톤은 뭐냐 그러면 간에서 분비되는 지방 대사 부산물인데요. BDNF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분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케톤이 BDNF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습관이 전혀 없는 쥐, 즉 케톤의 농도가 전혀 없는 쥐죠. 이 쥐의 뇌에다가 케톤을 주사기로 주입했습니다. 그러자 해마 조직에서 히스톤 탈
아세틸라가 억제되었습니다. 탈아세틸라가 억제되었다는 의미는 아세틸라가 유지되었다는 의미죠. 아세틸라가 유지되면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스톤 탈아세틸화가 억제되어서 BDNF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되어 신경영양인자 분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운동을 통해 분비된 이 케톤이라는 분자가 혈액을 통해서 혈내 장벽을 뚫고 뇌에 있는 후성 유전체를 조절하여 특정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키더라는 거죠. 혈내 장벽이 뭐죠? 자, 이와 같이 뇌 세포 사이사이 흐르는 이 혈관들은 혈관을 타고 침입하는 병원체들, 또 뇌세포의 나쁜 물질들이 쉽게 이 혈관을 뚫고 뇌세포에 들어와서 뇌세포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혈관 안쪽에 장벽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필터링하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할 때 분비된 분자들, 특히 이 케톤이라는 분자는 이 혈내 장벽을 뚫고 뇌세포에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톤이 뇌세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요? 후속 유전체를 조절한다는 거죠. 어떤 후속 유전체를 조절을 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거, 히스톤 아세틸라와 DNA 탈메틸라죠. 이 두 가지 후속 유전체를 조절하여서 BDNF 유전자를 발현하고, 또 나쁜 유전자들은 발현이 못하도록 비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제가 과학적으로 운동 습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림에도 불구하고 운동 습관을 지금 당장 기르지 않으신 분들 있을까요? 운동할 때 분비되는 생화학 물질 카텝신 B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세포에서 분비된 카텝신 B라는 단백질이 쥐의 신경 조직의 생성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카텝신 B는 해마 조직에서 BDNF 유전자와 더블 코르틴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더블 코르틴은 신경세포 이동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암호한 유전자입니다. 영장류와 사람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이 분자체계, 특히 카텝신 B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45분씩 4개월 동안 달리기 운동 습관을 길렀습니다. 즉 유산소 운동이죠. 쳇바퀴에서 달리는 영장류와 트레드밀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혈액 속에서 카텝신 B 농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4개월 후에 운동 시작 전과 비교하여 기억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파킨슨병을 치유한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운동 습관이 몸에 밴 쥐의 기저에게는 도파민 수용체가 운동 습관이 없는 쥐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기저핵은 동작, 학습,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뇌 신경 조직이죠. 도파민 수용체는 뇌 가소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면 파킨슨병 발병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3회씩 8주 동안 트레드밀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한 파킨슨병 초기 환자의 기저액에서 도파민 수용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운동 습관이 자녀의 뇌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임산부가 운동 습관을 기르면 태아의 뇌를 똑똑하게 재프로그래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운동 습관이 몸에 밴 임신부와 그렇지 않는 임신부가 낳은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임신 중 엄마가 열심히 운동을 한 자녀들이 5세가 되었을 때 지능지수, 언어 말하기, 수학시험에서 운동을 하지 않은 임신부 자녀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신부의 운동 습관이 자녀의 성적까지 결정하네요. 이번에는 예비 아빠의 운동 습관이 태아의 조현병, 파킨슨병, 뇌장애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예비 아빠의 운동 습관이 태아의 DNA의 후속 유전체를 바꾼다고 합니다. 후속 유전체 아시겠죠? 히스톤 아세틸라,
DNA 탈메틸, 또 아주 작은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을 세포 안에 유전자 안에 새기는 것을 바로 후속 유전체라고 하죠. 실험을 했습니다. 예비 아빠가 3개월 동안 운동 습관을 기른 후에 정자세포 DNA 메티라 패턴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된 부분은 조현병, 파킨슨병, 뇌신경 장애 등과 관련된 유전자가 유치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습관을 기른 아빠의 정자세포에는 이러한 질병이 발병되지 못하도록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었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은 아빠들의 정자세포에는 이러한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스위치들이 켜져 있었던 거죠. 그 상태로 그대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그대로 그 유전자 스위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 아빠들, 운동 부지런히 하세요. 운동 습관이 정자세포의 미세 RNA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쳇바퀴를 달리는 등 운동 습관이 몸에 배인 수컷쥐의 정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세 RNA는 난자에 들어가서 새끼의 신진대사, 학습 능력, 기억력과 관련된 단백질 생성, 메신저 RNA 전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그 결과 미세 RNA 정자를 가진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들쥐는 불안과 우울증 수치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운동 습관이, 특히 아빠의 운동 습관이 세대를 초월하여 후손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자 생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유전자 발현을 유발하는 환경이 후속 유전체에 담겨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유전자가 동일한 두 그룹의 쥐를 각각 다른 환경이 갖춰진 우리에 노출시켰습니다. A그룹은 쳇바퀴와 장난감이 잘 갖춰진 우리에 놓았고, B그룹은 장난감이 없는 우리 안에 놓았습니다. 실험 결과 A그룹은 A그룹 쥐뿐만 아니라 그 새끼까지도 B그룹에 비해 시냅스 연결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A그룹 새끼들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훨씬 더 높았고요. A그룹에서 뉴런의 생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두 종류의 미세 RNA가 더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운동 습관을 지닌 쥐의 새끼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운동 습관은 파킨슨병도 치유한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운동 습관은 파킨슨병과 수상돌기 감소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험 결과 파킨슨병과 수상돌기 감소증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쥐와 사람 모두에게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냅스 연결과 수상돌기가 증가했고 파킨슨병 진행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진단서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염려할 필요 없고 돈도 크게 들지 않는 운동 습관, 지금까지 여러 논문들을 살펴본 대로 운동 습관은 뇌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운동 습관을 기르세요. 혼자서 운동 습관을 기르기가 쉽지 않으면 메타민 37 습관학교에서 운동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